안녕하세요. 짱이맘 이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주말인데 오래간만에 아침부터 이렇게 햇살이 베란다에 가득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 햇빛이 여기까지 들어올 때 일어나가지고요. 그 가득한 모습을 한번 보고 나니까 아주 행복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조금씩 하역 관리도 해주고 물이 필요한 아이들, 또 햇살이 필요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정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금방 훌딱 지나가 버렸고요. 2시간 정도 아이들 살펴보고 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벌써 햇빛이 안에까지 가득 들어왔던 게 반 정도 이렇게 넘어갔어요. 벌써 지금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요. 10시 반 되니까 벌써 햇빛이 이렇게 나갔답니다. 또 이제 12시 1시 그 정도 되면 이 베란다 안에서 햇빛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리대 아이들은 그래도 한두 시까지는 햇살을 받는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저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턱없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최대한 뭐 밤늦게까지 한다고 해도 미처 손길이 못 미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오늘은요. 뭐 여름 관리, 장마철 관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셔가지고 조금은 이제 파악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뭐 1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알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늘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여름 관리, 장마철 관리,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관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 집 아이들 예쁜 모습 궁금하시죠? 또 하나하나 세세하게 조금씩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햇살을 이렇게 가득 받고 있는 아이들이 예뻐가지고 이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한답니다. 이 아이는요, 골드마리아예요. 저희 집에 온 지 꽤 됐어요. 아주 오래되었는데 분갈이를 딱 한 번 해줬어요. 사실은 이 아이도 올 봄에 분갈이를 했어야 되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 시기상을 놓쳤는데 가을쯤에는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야생 콜로라타죠. 이 아이는요, 정말 있으나 없으나 관리를 해주나 안 해주나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격 좋고 예쁘기까지 한 아주 매력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는 지금 거뭇거뭇하게 지금 이렇게 점점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아침에 깜짝 놀라서 이 아이에게 무슨 병이 왔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해충 때문에 그래요. 제가 LED 등을 켜놓으니까 밤만 되면 이 각종 날파리들, 뭐 하루살이들, 뭐 이런 게 아주 날아다닌답니다. 하루살이니까 이런 잡티, 배설물 이런 거를 이 다육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흔적을 남겨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붓을 들고 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면 이 검은 점이 많이 없어지고요. 또 이렇게 오랫도록 좀 비비면 이 검은 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집 베란다는 특히나 이 해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도 그렇죠. 이거 포토신화인데요. 거뭇거뭇하죠? 이게 병이 아니고요. 해충들이 날아다녀가지고 아이들에게 흔적을 남긴 거예요. 약간의 무슨 배설물 같은 것도 있고요. 하루살이들이라 밤에만 살고 아침이면 다 죽어서 아이들 얼굴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씩 아침에 붓을 들고 이렇게 털어가면서 확인을 하는데요. 흥병이 있는 건 아니라서 뭐 걱정은 하지 않지만 아주 보기 안 좋아요. 이 아이는 아주 하엽이 엄청나죠.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인데 하엽이 조금 약간 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일이 손에 못 미쳐서 이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지금 촬영 도중에 딱 하고 소리가 났죠.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오늘 지난번 실방에서 살짝 비추어 드렸는데요. 제가 베란다 이렇게 보시면 LED 등을 이렇게 켜놓잖아요. 이 등에도 지금 보세요. 이게 각종 날아다니는 해충들이 남기는 이 흔적이에요. 이런 애들이 여기에 붙어 있다가 이 뜨거우니까 여기 늘어붙어 가지고 까맣까맣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해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보면 이 베란다 천장을 보시면 보세요. 저렇게 해충들의 시체들이 아주 널브러져 있는데 제가 저기
손에 닿지 않아가지고 저기를 청소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빗자루 같은 걸로 털어주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한계고요. 한 번씩 전체적으로 청소를 대청소를 할 때 뭐 색도 한번 칠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여름에는 지금은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방치를 하고 아주 거뭇거뭇하게 구석구석 이렇게 흔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게 이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해충 퇴치기예요. 해충 퇴치기. 지금은 낮이라 불빛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도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딱 소리 났죠? 저 해충 퇴치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LED 등으로 파란색으로 지금 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아주 새까맣게 붙어 있죠, 해충들이. 이 해충들이 저 LED 등 불빛을 보고 저기로 날라 들어가면은요, 전기에 감전이 돼서 하고 타는 소리를 내면서 죽게 된답니다. 요거를요, 이 조그만 가정용도 동그랗게 나오는 게 있는데 저희 집 베란다는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등이 워낙 많이 켜지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 큰 걸 했어요. 여기 한 30cm 정도 돼요. 가로가 한 30cm 되고 높이가 한 26cm 정도 되는 해충 퇴치기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요, 거의 뭐 100%는 아니어도요, 50% 정도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저 까뭇까뭇한 저 해충들, 저거를 하루 이틀 정도면 저렇게 붙어서 저것도 2,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밑에 이 해충들이 떨어져 있는 판이 있거든요. 이 선반도 지저분하죠. 해충 퇴치기라고 해요. 쿠팡이나 뭐 온라인 쇼핑몰에 해충 퇴치기라고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 집에 등이 많고 해충이 정말 많다 싶으면 이렇게 사이즈를 큰 거를 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지 않다, 방충망으로 또 관리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또 조그마한 걸 하나 놓으셔도 괜찮은데 저는 요거를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답니다. 잠깐 바깥으로 새서 요 해충 퇴치기를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참고하시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햇살이 비친 아이들 예쁜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방울복랑 정말 많이 컸죠. 이제는 목대가 아주 완연하게 보여요. 이 까뭇까뭇하게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아이가 화상을 입은 건데요. 아주 아기 때 입었어요. 아기 때 입었는데 이 아이가 하엽이 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입장은 조금 많이 커지고 이렇게 목대를 조금 올렸답니다. 많이 컸죠? 그리고 이것도요. 이거 오리엔탈 연분 금인데요. 로제트가 크고 피멍 역시 있고요. 제가 저희 집은요, 이 해충도 해충이지만 보세요. 이 거미줄, 아주 거미줄 때문에 제가 정말 애를 먹습니다. 아침이면은요, 이 붓이나 솔, 뭐 집게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거미줄을 없애는 게 하루 일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제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요, 어떤 아이들은 이 얼굴 전체에 거미줄을 칠 때가 있어요. 그 거미 한 마리가 이 다육이 화분 하나에 상주를 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치면은요, 아주 그물막을 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칠 때도 있어요. 그거 싹 제거하려면 너무 속상하기도 한데요. 뭐 거미는 다육이한테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뭐 일일이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미줄을 걷어주는 걸로만 그냥 하고 있는데요. 보기는 정말 안 좋아요. 그래도 거미는 다육이를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아주 오래된 브레이브랍니다. 제가 그 다이소 화분에 앉아 있어서 분갈이 해줘야 된다 하고 했던 그 아이를 이제서야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아주 그늘 밑에서 입장에 치마를 정신없이 두르도록 관리를 안 했었다가 요번에 분갈이를 해주고 이렇게 햇살을 받으라고 여기다 내놨더니요, 치마 두른 게 입장이 이렇게 작가씩 이렇게 짙게 올라갔어요. 지금 물이 많이 고픈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햇살도 많은데 물까지 너무 과하고 하면 아이한테 무리가 갈까 싶어가지고 물의 양도 약간 줄이고, 여기는 지금 베란다 턱이잖아요. 이 바깥으로 나가면 또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적응 훈련을 조금씩 시키고 있답니다. 어제 그저께는 요 안쪽에 두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돼서 여기다 나왔는데요. 제가 이 욕심이 과해가지고 요런 아이들이 몇몇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대에 급하게 좀 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 저거 보세요. 요 비욘세 금이 햇빛이
햇빛이 부족해서 그 핑크핑크 하던 모습이 싹 없어지고요. 이렇게 초록이가 되었고 치마를 입장도 두르고 그랬어요. 이게 햇빛이 부족한 장소에 안쪽에 있었거든요. 1, 2주 사이 제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이렇게 아이가 초록이로 변하도록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 즉시 이 아이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햇빛 적응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 아이는 LED 등 밑에 있었는데도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리대에 내놓고 된 관리를 다시 해서 입장을 올리고 물도 들어오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한 일주일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햇빛에도 좀 강한 것 같고요. 물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서 일주일 정도 내놨는데도 뭐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햇빛이 별로 없었지만 오늘 이렇게 햇빛이 가득한 날이 며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화상도 안 입고 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을 참 잘 시키고 다시 예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아이를 카메라에 한번 담습니다. 이 선물 주신 분한테 아마 이 아이 모습을 보면은 좀 혼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올리비아예요. 이 올리비아는 물들이가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제가 저희 집에 3년 키운 아이거든요. 근데 요즘 너블레로즈 많이들 키우시죠? 저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목대를 조금 올린 것 같고요. 얼굴 로제트를 물을 약간 줄여서 관리를 했더니 여기 듬성듬성하죠. 이 아이도 저 둥근분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쯤에는 또 롱분의 목대를 또 그대로 키울 거기 때문에 옷을 한번 갈아입혀서 수영을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이거는 레티지아 철화랍니다. 레티지아 철화도 우짜란 성향이 있어서 거리대에서 항상 있는데요. 물을 많이 굶겼어요. 물을 많이 굶겨가지고 지금 많이 말라있는 상태예요. 지난번 이 아이를 비를 한번 맞추고 싶은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아이만 비를 맞추고 안 맞추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물을 조금 말려가지고 지금 삐들삐들 말라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한 번 주고 성격이 좋기 때문에 물 한두 번 챙겨주고 관리하면 또 금방 예뻐지고 건강해진답니다. 자, 살구미 임금 여전히 지금 이 아이는요 거리대에서 여름을 날 생각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아이들은요 금방 더 빨리 우짜라는 것 같아요. 이게 거리대에서 적응했던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적응했던 아이들보다 더 빨리 우짜란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대에서 적응된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안으로 잘 안 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스프리스 올리버. 이 아이도 우짜라면 정말 수영이 안 예쁜 아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이렇게 달달 달구어서 물을 아껴서 두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번에 포스팅 되어 있는 그 글을 한번 읽었는데요. 다육이들에게 햇빛이 중요하냐, 통풍이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올려놓은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글에 답글이 달려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중요하대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햇빛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화상을 입지 않도록 햇빛이 오후 햇빛까지 너무 직광이 강하다 싶으면 차광을 하는 조건 하에 되도록이면 햇빛에 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 아이 정말 예쁘죠. 제가 아주 어제 그저께 선물로 받았던 오팔리나랍니다. 제가 오팔리나다운 오팔리나가 없어요. 아주 자그마한 아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선물을 받게 돼서 정말 이 아이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자, 요거는 아보카도 크림이에요. 아보카도 크림도 오래되었죠? 저 아이도 늘상 햇빛에서 저렇게 달구고 있는데요. 뭐 크게 변화가 없답니다. 아, 요 페리도트는요 정말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까타를 안 부려요. 사계절 내내 이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몸값을 제대로 한다고 할까요? 약간은 비싼 그런 아이 종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아이는 마제스트 피치죠. 마제스트 피치가 이제 피멍이 살짝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입장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죠. 아,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또 다른 재미가 있답니다. 자, 엘사요. 엘사도 지금 저렇게 엄마 몸을 밀고 속에서 아가들이 햇빛을 보겠다고 이렇게 밀고 나오고 있어요. 아, 이 아이를 밑에서 지금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밑에 보면은요 정말 빡빡할 정도로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어요. 그래, 엄마 몸 밀고라도 나와서
자라거라 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요번에 비를 살짝 들치는 비를 맞았더니 이렇게 입장이 물이 가득 차게 땡땡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도 열심히 한번 말려주어야 할 것 같고요. 자, 이 아이는 레인스타예요. 이 레인스타가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성격도 좋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입장을 촘촘하게 갖고 있는 게 매력이에요. 그리고 출산들하라 자구도 아주 잘 다는 아이거든요. 이 레인스타도 성격이 괜찮고 빛깔도 예쁘고 그런 아이랍니다. 한번 들이셔서 키워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전히 백야 이렇게 있지요. 자, 일일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황홀한 연꽃이에요. 요 아이도 저희 집에 3년 된 아이인데 강몸이에요. 제가 요번에 봄에 분갈이를 해주고 그 베란다 선반 있죠. 나무 선반 위에다 올려놨더니 거기가 햇빛이 많이 부족해서 얼굴이 이렇게 좀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에 조금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햇빛을 보게 하려고 잠깐 내놨답니다. 이렇게 잠깐 내놨던 아이들이 깜빡해가지고 제가 화상을 입히곤 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따가 오후 되면 자리를 옮겨서 안으로 들여놔야 한답니다. 왜냐면요, 햇빛 적응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다 놓으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황홀한 연꽃 예쁘죠? 이 아이가 다져지면 정말 예쁘답니다. 베란다로 넘어왔습니다. 뭐 여기도 자리 이동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늘상 있는 아이들이라 뭐 특별히 뭐 화상을 입거나 아프거나 그런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요 마디바 여전히 있고요. 요 핑크루비 작은 어린아이가 색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자, 요 무닝드도 정말 예쁘죠. 이렇게 햇빛에 조금 붉은색을 유지를 잘하고 있고요. 요 실루엣도 얼굴이 쫙 벌어졌었는데 간간히 비치는 이 햇살에 조금 얼굴을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레몬로즈 빛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약간 칙칙한 빛이었는데 지금 햇빛을 받고 이 연두색의 연두연두한 빛깔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고요. 또 요거 집실합니다. 아마도 여름 동안은 요 상태로 있을 것 같고요. 가을이 되어서 핑크색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문스턴 꽃이 예뻐서 꽃 본다고 하고 이렇게 거리대에 내놓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입장에 주름이 지도록 물을 살짝 굶기고 있답니다. 저 미인류들은 수분이 많아서 입장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물을 과하게 주면 입장을 쉽게 떨구는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핑크루비도 여전히 묵은둥이 이렇게 있고요. 저 아모르파티가 살짝 웃자라는 기미가 있어서 저 거리대에 내놓았는데요. 아주 잘 다져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 아이는 아주 성격도 정말 좋고 건강하고 예쁜 아이랍니다. 백분도 뽀얗게 있고 특별히 신경 써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춥스를 엄청 원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품게 되고 나니까 뭐 특별히 관리를 해줄 게 별로 없는 아이인 것 같아요. 춥스도 아주 예쁘고 매력있고 강한 아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안쪽으로 잠깐 들어갈게요. 자, 이쪽 베란다로 반대쪽 선반이에요. 화면이 커져서 잘 안 보이죠. 여기도 지금 햇빛이 반만 이렇게 들어와 있죠. 아침까지 이 자리는요, 아침 오전 햇빛이 저 벽까지 햇빛이 가득하게 들어와요. 근데 워낙 아이들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반그늘이라고 할 수 있죠. 얼룩얼룩하게 그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에서는 자리 바꿈을 조금씩 해요. 저 뒤에 있는 아이를 요 앞에 내놓는 정도, 또 앞에서 오랫동안 햇빛을 받았던 아이들은 요 뒤로 살짝 바꿔주는 그런 느낌으로만 하거든요. 저 거리대로 나가지 않고요. 여기서만 자리 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 자리 이동을 하는 거는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관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햇빛에 화상 입는 확률도 조금 덜하고요. 또 통풍도 창가기 때문에 통풍도 잘 돼서 아마 여기가 지금 여름날 때는 이런 장소가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초보맘님들 저같이 뭐 오래되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팍팍하게 들어차 있지 않다면 여름이나 장마철 관리 때는요, 이렇게 창가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햇빛을 또 오전 햇빛을 이렇게 가득하게 받을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가 아마 다육이들이 여름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담아 본답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을 베란다 위치에서 제일 좋은 최적의 장소를 택하라면 이렇게 창가에 햇살이 가득하게 비치면서 창에서 맞바람이 불어서 통풍이 잘 되는 장소, 그런 장소가 최적의 장소니까 나의 베란다 환경에 잘 관찰하셔가지고 그런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 여름 장마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자, 요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이렇게 건강해요. 근데 저도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자주 자리 바꿈을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짜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생명력이 제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리틀 장미예요. 살짝 우짜라는 경향이 있어도 그래도 저 아이는 뭐 무름 걱정, 해충 걱정을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두었고요. 이렇게 햇빛이 필요한 아이. 이 아이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베란다라서 요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여름은 물들이는 거 욕심 안 부려요. 그냥 사람만 있고 웃자람 없이 예쁘게 수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한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예쁜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자, 이쪽은 제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대체로 저희 집에서 조금 오래되었던 아이들, 좀 다져진 아이들, 그 묵은둥이 아이들은 약간 우짜라는 것도 좀 덜하고요. 이게 아마 완전히 햇빛이 안 드는 장소는 아니고요. 유리창을 한번 투과해서 들어오는 장소예요. 그래서 반그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람은 양쪽에서 불기 때문에 통풍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고요. 요 나무 선반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이 선반 터구리에다가 LED 등을 층층이 켜주고 있어서 웃자람도 좀 덜하고 빛깔도 조금 그럭저럭 유지를 잘하고 있는 다육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좀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간간히 눈에 이렇게 보이죠. 이쪽은 키가 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물론 최근에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오래된 아이도 있답니다. 이 아이가 파우더 퍼프큼인데요. 오래됐어요. 이 자구가 아주 소멸될 위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살아나서 이제 많이 자랐죠. 그리고 이거는 큐피트도 저희 집에서 한 3년 된 아이예요. 로제트가 반으로 줄고 입장이 딸막해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퍼클리금이고요. 자, 장미허브가 이렇게 제가 뒤에 있는 아이들만 적심을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두었어요. 왜냐하면 키 높이를 맞추려고 이렇게 키가 큰 뒤에 있는 아이들만 해놨는데 자구가 이렇게 따글따글 나왔죠. 자구가 나오면서 요 큰 잎장은 노랗게 떡잎이 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자구가 뽕글뽕글 나와서 아주 예쁘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오래된 진짜 3년 된 원종 프리티예요. 브론즈라고도 하죠. 요 원종 프리티도 최근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아유, 큰 화분에 토분에 있었거든요. 요 아이들 늦게서 이제 분갈이를 해주고 수영 잡느라고 원에 철사에 이렇게 꼽아서 있고요. 자, 이렇게 라울 금. 저는 이런 대품이 없잖아요. 금땡이 어마어마한 아이. 이 아이가 여기가요. 오전 햇살에 햇빛이 가득 들어와요. 이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아침 햇살이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LED 등을 또 밑에서 위에서 켜주고 있어서 그런지 바로 위에 이렇게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점을 콕콕 뾰그스름하게 찍고 있죠. 아직은 그럭저럭 유지를 잘 시키고 있는데요. 저도 걱정이 돼요. 이 라울은 특별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장마철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직광은 피하시고 아주 정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렇게 두셔야 되고요.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과습하거나 햇빛이 너무 강해도 입장을 떨군다 그래요. 그래서 집중 관리를 요 라울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라울 종류는 거리대에서 다 철수해서 안쪽으로 들였어요. 제가 잠깐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요것도 지금 햇살이 지금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고요. 얼룩얼룩 반그늘 상태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다 들여놓은 지가 한 2주 정도 되었는데요. 물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죠? 요건 라울이고 요건 로지예요. 그리고 저것도 라울이랍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 아이들인데 그래도 여기가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너무 강하지 않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서 라울 종류의 아이, 새 아이를 여기다 쪼로로 이렇게 놓고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햇빛에 약한 아이들 그렇게 개별 관리를 전부 해주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 통풍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셔서 아이들을 관리하시고 장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자리 이동을 조금씩 너무 심하게 하면 아까처럼 거리대다가 하면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쪽 베란다 안쪽에서는 조금씩 자리 이동을 하면서 어쨌든 여름을 뭐 길지 않을 거예요. 한 달? 뭐 그 정도만 집중 관리를 하시면 또 무난하게 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원점으로 돌아와서 짱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